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검찰의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채널A 기자가 한 일은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서중 상임대표의 말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직능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원연 김원경 공동대표 일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주를 사랑해서 찾아주시는 그 발걸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겠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풀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증상을 숨기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전국 유명 관광지의 숙박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해서 이번 연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확도, 민감도와 특이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약이 선택되어야 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전국민 항체 검사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 가을 2차 대유행을 경고하면서 그 대책 중 하나로도 바로 이 항체 검사를 언급했는데요.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항체 검사가 갖는 의미와 2차 유행 경고, 특히 내일부터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관광지에서의 감염 취약 요소까지 한림대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시도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째 시도 중인 상황인 거죠.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기자협회 역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한 민원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채널A 기자들과 기자협회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고발한 당사자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무슨 소리냐, 압수수색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또 언론 시민단체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라고 고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위해서 언론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언론사 자료 이외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방법이 정말 없는지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언론사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음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요, 이번이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채널A의 자료 제출 협조를 분명히 요청을 했고,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의 자체 조사에서도 관련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예. 또 수사를 위한 결정적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건이 취재 관련돼서 공정성이나 또는 가벼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안의 핵심은 기자가
보도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원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회유 협박을 했다는 협박죄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재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그것은 언론 침해다,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지나치게 언론을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게 맞죠. 다만 범죄 혐의까지 무한정 지켜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위는 그런 범죄 행위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신 네, 거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처럼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네. 그 제보자의 이야기로는 채널A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받아도 자료 협조를 검찰이 충분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채널A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측근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압수수색 물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예, 굉장히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어도요. 검찰은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라도 채널A에서 그런 보도, 그러니까 채널A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민원연이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검찰이 MBC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거든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만. 네. MBC는 왜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요. MBC를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해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널A 관련해서는 우리 민원연이 고발한 건이 분명하죠. 그런데 MBC는 민원연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정도로 자료를 요구했을까? 이건 아니라고. 참고인 조사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A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MBC가 몰래카메라로 그 채널A 기자와 이철 씨 지인을 찍었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방송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지적한 보도를 보면은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그렇다면 최경환 그 부총리 의 고발인 조사가 되었는가?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피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압수수색? 이거는 좀 모든 것이 어떤 것을 경우에 둬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희한하게 채널A와 MBC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채널A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공정하다, 기계적 균형이 깨졌다라는 식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가식적인 억지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사안이 MBC와 채널A는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요. MBC는 그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절차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혐의 내용과 절차 모두가.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놓고 마치 지금 현재의 이제 법원이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MBC의 이 보도예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과정에 친문 성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카더라식 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이 사건 가지고 두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압수수색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이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느냐,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의혹들의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저는 압수수색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1박 2일 대치를 하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고 어떤 보여주기 뭐 이런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정말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더 밟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수사 의지는 있다고 봅니까, 검찰이? 일단은 검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뭐 채널 A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의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입장으로서는 유착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또 그런 네.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텐데요. 당연히 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으로 특정돼 버렸으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나 혹은 한동훈 검사장 아니면 다른 검사와 이 해당 기자가 통화를 했다면 그거는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조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인데 그거를 담당자인 검사들이 한다라는 것도 약간 모순적인 느낌은 들어요, 들기는. 근데 저희도 이거를 고발할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고발도 안 하면 이게 흐지부지 그냥 계속 논란 속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또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셀프 수사가 되는 가능성이 아니고 사실 셀프 수사죠. 그래서 예. 이제 우려가 되지만 검찰 스스로 한번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고발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네. 지금 제보자는 그 해당 기자가 자신한테 자신의 상사들한테 다 보고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채널A에서는 그 이동재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채널A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증언을 이제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은 상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다른 뭐 조사 결과가 특별하게 더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의 혜택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채널A 측에서는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검찰에서는 아마 그 제보자 X 그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싶어 하는 모양일 텐데 그 네네.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예.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는 저가 모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질문과 자료 같은 거, 그 제보자 X의 참고인 질문과 자료, 네. 민원연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는요,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중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허. 그것이 굉장히 또 논란을 빚을 수도 있고요. 어허. 자료가 또 뭐 변질됐다거나 배달 사고가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과 그 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다. 저희가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네. 또 일부분의 자료는 MBC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MBC 측에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네네. 뭐 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의혹을 두고 채널A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네. 그 이동재 기자는 그 사건 이후로는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채널A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사건이.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자체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네. 의혹들이 좀 있는데.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요. 그리고 예. 뭐 채널A 기자들도 지금 거기서 이제 막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 뭔가 우리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은 진짜 외부 인사들을 투명하게 이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예. 순서다.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 자체 진상조사가 정답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모시고 와서 조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저희는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 모든 것이 정황이 고지고대로 믿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방통위가 그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채널A. 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 취재윤리 중대위반 확인 때는 재승인 철회하겠다.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인데 네, 네. 결국은 그럼 방통위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겠네 그러면. 네. 검찰 수사가 근데 정말 미진하게 나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리 국민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나온 것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예. 사안은요. 단순하게 기자 한 분의 일탈 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언론개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 언론사의 종편이라는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의 그 보도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행태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끝까지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되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답을 정해서 채널A 기자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건 의심을 풀 수밖에 없구나라는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요. 끝까지 관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YTN 라디오 신규 앱 설치 인증 문자 선물 드립니다.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신규 앱 설치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